그래서 상당히 보기보다 많이 통일의 필요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오늘 중마 고등학생 학생들도 보니까 통일에 관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통일을 해야 된다 하고 손을 들어 주셨는데요. 자, 근데 그 시기는 작년에 조사를 했더니 20년 후에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넘겨주실랍니까? 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통일이 장밋빛이냐, 라이트 빛이냐, 아니면 장밋빛이냐, 데트 있죠, 빚, 크레딧 카드 데트 빛이냐, 이런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전제했듯이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졸업원과 동시에 남학생들은 병역 문제가 바로 닥치거든요. 여학생들은 사회생활 하면서 돈 벌면은 세금 떼서 이 통일비로 써야 되니까 우리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인데, 과연 장밋빛인지 장밋빛인지 우리가 한번 넘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통일의 당위성. 그러면 통일을 해야 된다면은 이 통일의 당위성이 어디 있는가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자, 한번 봐봅시다. 자, 민족사적인 이유 때문에도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지만은 우리가 지금 역사 시간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를 삼국시대 때 통일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 신라가 통일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교묘한 계략이 있었죠. 누가 지원을 해줬어요? 어느 나라가 그때? 당나라. 예, 당나라가. 왜 당나라가 신라를 도왔죠? 신라가 약해서. 신라가 약해서. 예, 그런 문제도 있지만 당나라가 우리나라 전체를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라를 도와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해놓으면은 그 신라를 우리가 낼름 먹으면은 끝나겠구나. 그런데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다시 고구려 신라 백제가 힘을 합해서 누구를 몰아냅니까? 당나라를 다시 몰아냅니다. 우리 민족은 그 정도로 서로 하나 되는 그 민족사적인 저력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력이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쉽게 쓰지만은 저자는 바닥 저자가 아니고 밑바닥 저자예요. 밑바닥이 아니고 그 밑바닥에서 솟구쳐 오르는 힘이 저력인데, 우리 민족이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제 몇 년 동안 우리가 일제 강점 당했어요? 혹시? 35년이죠? 거의 35년인데, 여러분, 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를 규정하는 연도가 20년에서 30년인데 30년 한 세대가 흘러가면은 그 언어를 쓰지 않으면은 그 언어가 사라진다 그래요. 근데 우리 민족은 절대 그걸 안 했죠? 언어도 하나로 쓰면서 끝까지 우리는 저항을 해서, 물론 우리 스스로 독립을 한 것은, 광복을 찾은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수많은 저항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광복을 했고 우리나라를 주권을 되찾게 된 겁니다. 그럼 보면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왜 통일을 해야 되냐? 뭐라고 돼 있어요? 휴머니즘적인 이유. 쉽게 말하자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 여러분 한 번 더 넘겨주실랍니까?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간혹 지금 또 이산가족 만남 상궁이 끊어졌는데, 굉장히 지금 분단 70년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제 만나지 못한 분단된 이산가족이 너무 큰 슬픔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저 할아버지 봐보세요. 저분 돌아가셨을 거예요. 가고 싶소 내 고향 북천군 후창면. 우리는 지금 분단의 아픔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정말로 가고 싶은 고향을 눈앞에 두고 가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통일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분단 70년. 여러분들이 텔레비에 많이 본 장면일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또 통일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은 저 위에 할아버지 한 분 있죠? 혹시 아세요? 누군지? 현대 오너였던 누구지요? 돌아가셨던 정주영. 여러분들이 대학 가고 졸업하고 나면 삼성, 현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현대를 세우신 정주영 회장님이십니다. 저 회장님이 두 번
소를 끌고 북한을 들어갔어요. 판문점을 넘어서 2번 갔는데, 자 밑에 보면은 1998년인가요? 예, 6월달에 한번 가고 또 한번 갔는데,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때 이 사건이 전 세계를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봐보시면은 소를 몰고 방문가는데 1998년 여름에, 그러니까 미국의 CNA도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고요. 우리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황소 외교를 하고 깜짝 놀랐는데, 자, 한 번 더 넘겨주실랍니까? 자, 여기서 퀴즈가 한번 나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핸드폰 뒤지기는 없고요. 정주영 회장이 소를 2번 몰고 북한을 방문을 했는데 몇 마리를 몰고 갔는가?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 500마리? 어? 1000마리? 아! 2번 다 갔어요. 2번 다. 왜? 500. 아, 2번 갔다니까. 1000마리요. 1000마리? 야, 머리가, 야, 상당히 눈치가 빠른데. 근데 1000마리는 아니고, 아, 그럼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넘겨주실래요? 자, 또 하나,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 당위성 중에 하나가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사회 시간에 배운 것처럼 지금 저성장으로 가고 있어요. 고성장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 글로벌 시장 자체가 다운인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레벨은, 위상은 여러분 상상 이상입니다. 나중에 제가 지표를 넘겨서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가 OECD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표를 내는 거 보면은 7위 안에, 어쩌면 5위 안에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대학교 그 정도 되면은 여러분 대학교는 다 무료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복지 혜택으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경제적인 이유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자, 어느 정도냐? 헐,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하는 히토르, LCD, LED, 여러분 LED 발광체들 많이 봤죠? LCD, LED, 반도체, 하이브리드, 자동차, 원자로 제어사, 풍력태, 우리 최첨단 제품에 쓰이는, 모든 제품에 쓰이는 것이 히토르라고 그럽니다. 근데 큰일 났어요. 그 히토르를 누가 많이 지금 캐가고 있습니까? 중국이 지금 슬금슬금 지금 다 가져간다 그래요. 우리의 이 광물 자원 통일만 되면 우리 것일 수도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이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광물 자원도 지금 중국이 슬금슬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히토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다음 한번 넘겨주실랍니까? 자, 북한 봐보세요. 주요 광물 잠재적인 가치가 남한보다 23.9배 차이나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이 좀 못 산 것 같고, 경제적으로는. 근데 앞에 와 계신 분들은 우리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70년 초 이전까지는 우리가 잘 살았을까요? 북한이 잘 살았을까요? 북한이 잘 살았습니다. 우리보다. 그러니까 그때 이전까지는 통일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때는 북한이 열심히 통일을 떠들었는데 우리가 그때는 좀 못 살았기 때문에 이제 70년이 넘어서서 드디어 남북 적십자 공동회담을 하고 우리 경제가 좀 올라가면서 좀 달라집니다. 23.9배 차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쪽에서 통일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장밋빛 환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소될 수 있는, 여러분들 요즘 대학 나와봐야 어떤다 그래요?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죠. 너무 어려워요. 근데 통일되면은 우리는 그 문제도 어쩌면은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뭡니까? 금이지요. 금. 야, 금. 금 매장량도 우리보다 15.8배나 많고요. 은은 4배나 많고. 이렇게 주요 광물 자원들이 우리하고 견질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많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 중국에게 뺏길 수는 없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나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통일은 반대한다. 선생님 아들도
지금 주구장창 통일 문제를 반대합니다. 주가 힘들대. 통일 비용을 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현실적인 말을 하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인데 놓고 보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강물들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넘겨주실래요? 예.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통일 비용하고 지금 분단이 돼가지고 분단 비용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한번 우리가 되나요? 네,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우와. 통일 비용이요. 요 추산을 이제 전문가들이 해놓은 겁니다. 통일 관련자들이 한 4,60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제적인 이득은 뭡니까? 경이에요, 경. 여러분, 조 단위도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데 경 단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경제적인 이득이 일경 4,400조랍니다. 일경 4,400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조만 해놔도 1조만 여러분 매트리스로 여러분 돈 1조를 현금 찾아갖고 침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 잠들었다고 칩시다. 잠꼬대를 해가지고 떨어진다. 아마 100년 동안 떨어질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면. 조 단위라고는 돈은 여러분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제적 이득이 막대하다. 자, 만약에 이렇다면은 제가 뭡니까 우리 전자계산기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데이트 비용. 우리 남학생들 여친도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여자친구들도 남친이 있을 텐데 여러분 데이트할 때 물론 같이 따로따로 내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남자들이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데이트 비용 아깝다고 데이트 안 합니까? 그런 친구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남북한의 문제를 좀 가볍게 서로 데이트는 비용으로 친다면은 남는 것이 일경이잖아요. 일경.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분담 비용, 통일 비용 했었는데 이렇게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국방비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국방비가 도대체 얼마냐? 자, 국방비만 줄여도 우리는 세계 7위 국가로 도약을 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남북한 국방비 사용. 지금 남한이 33조로 되어 있는데 더 늘었습니다. 뒤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내년에는 얼마 늘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만은 북한은 1조 원. 1조 원. 야,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국방비만 줄여도 우리는 복지가 어마어마하게 복지 혜택을 볼 것이다. 자, 이제 한번 봐보세요. 정부가 2020년 국방비 예산 2021년 대비해서 4.5%가 증가했는데 55조 2277억 55조가 넘습니다. 내년에는 이 국방비가 만약에 반만 줄여도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이나 제 삶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삶이 얼마나 참 좋은 혜택으로 돌아올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넘습니다. 만약에 2026년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자그마치 몇 조 원요? 이대로 가면은 70조 원. 그러면 여러분 2026년 되면은 여학생이 됐든 남학생이 됐든 또 사이에 졸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 세금을 또 다 걷어가서 다 국방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코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하고 관계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이 나이쯤 되면은 피부로 접할 나이가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70조 상상이 갑니까? 70조. 이제 국방비를 교육 복지에 쓴다면 어떨 것인가? 이것은 뭐 여러분이 그냥 현실적으로 상상만 해도 우리는 어마무시할 거예요. 아마 너무너무. 그러니까 남북한 뭐 군사력 비교도 제가 뭐 갖고 와서 해봤는데 남한에는 병력이 63만 명, 2018년 거예요. 63만 명 정도 되고 북한은 128만 명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군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전쟁 무기를 사고 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돈이 든다 그 말이죠.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가겠습니다. 자, 퀴즈 하나 나가겠는데요. 자, 방금 앞에 우리 저 소 몇 마리 몰고 갔다고 아까 다시 한번 제가 퀴즈를 내고 이건 나가겠습니다. 소 몇 마리 몰고 갔어요? 1,000마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누가 1,001마리라 그랬어요? 맞아요? 1,001마리. 예. 1,001마리를 북한에 몰고 갔는데 한 마리는 왜 추가를 했냐 그랬더니 통일이 그 한 마리를 통해서 다음에 또 이어질 수 있도록 한 마리 씨를 더 남겨놓은 것이라고. 근데 지금 말 들어보면은 그 암소를 팬 암소를 많이 끌고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때. 자, 우리 가져가세요. 나중에 나중에 전달해 주세요. 가져가세요. 자, 이제 또 퀴즈 하나 나가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 2022년도 우리 국방비가 얼마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 우리 친구. 뒤에까지 말해야죠. 예. 이야, 박수 한번 주세요. 예, 55조 2,277. 나중에 이제 우리 뒤에 있는 친구는 제가 남겨줄게요. 예.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알지만은 우리 방해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하고 싶어요. 통일하면 우리는 너무 좋아요. 근데 잘 안 돼요. 단순하게 북한과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서 모두게 이렇게 해방 놓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 어딥니까? 미국이고 저기는요? 일본은 지금도 독도를 누구 땅이라고 우겨요? 주구 땅이라고. 근데 여러분 독도 그 조그마한 독섬을 왜 그렇게 일본이 그렇게 축제사자 자기 땅이라고 우길까요? 그렇죠. 자원 때문에 바다 밑에 엄청난 자원이 많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죽도라고 하는 일본어로는 한자로 무슨 죽자예요? 대나무 죽자, 섬도자. 근데 일본 말로는 뭐라고 풀어요? 다케시마. 근데 닭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말은 늘리는 말인데, 닭은 독. 지금도 우리 전라도에는 도를 독이라는 말 많이 하죠. 독을 풀어서 다케, 섬을 풀어서 시마. 그러니까 다케시마도 어떻게 보면 순수한 우리말을 중국말로 풀어놓은 것에 불과하죠. 다케시마 거꾸로 해보면 어떻게 되죠? 다케시마 맛있겠다. 맞죠? 맛있겠다. 자기들 눈에는 굉장히 우리 독도가 맛있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도 줄기차게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일본. 근데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아요? 뭐가 의심스럽냐면 일본이 2차 전쟁 때 패망을 하고도 어떻게 그렇게 잘 산 나라가 되었을까? 망했는데 누구 때문에 잘 살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때문에. 우리나라가 남북한에 무슨 전쟁을 해요? 6.25 전쟁을 합니다. 그때 일본이 다시 일어서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때문에. 우리끼리 싸우면서 그 무기 팔아먹으면서 일본이 한순간에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방해를 해요. 미국하고 일본. 놀라지 마세요.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데 석유 있잖아요. 기름. 자기들은 수돗물 쓰듯이 돈 하나도 안 내고 마음대로 쓴다 그래요. 그 문제를 제기를 해서 잘 안 고쳐진대. 우리나라가 다 그 돈을 대는 거예요. 그 돈이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 어머니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다 나가는 돈이에요. 당장 내 호주머니에서 직접 안 나가는 것 같지만은 엄마 아빠가 하루 8시간 열심히 일하고 한 달 동안 번 돈에서 빠져나가는 돈들, 이분들은 펑펑 쓰는 거예요. 때 되면 비행기 사야지요. 때 되면 무기 사야지요. 강제적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2060년 하여튼 2026년 70조까지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국방비가 들어가요. 또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들만 누구예요? 이 나라는? 중국. 중국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저 나라는 어떤 나라죠? 러시아. 이 강대국들 네 나라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통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최근에 북한 아이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자, 교복을 입고 있는데 저 여학생들은 뭐 입고 있죠?
아이스크림이 북한 말로 뭐라 그러죠? 얼음 보숭이를 맛있게 먹고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70년대 중반쯤이나 돼 보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모습은. 그리고 처녀 총각들 한번 봐볼까요? 북한 사람들도 다 뭐예요? 저렇게 다 연애합니다. 데이트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대학생들인데 이제 여러분들 곧 학교 가면은 이렇게 다 하고 있다는 거. 그 이제 결혼식하고 저번에 사진 전에 봐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는 거에 다 똑같디요. 북한 말로 다 똑같디요. 우리나라 한 80년대 초나 70년대쯤 그런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북한이나 우리나라 사는 건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몇 가지만 봐봅시다. 근데 옆에 양산을 쓰고 아이를 들고 가는 모습은 오늘날 뭐 우리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원뜻 저것만 떼놓고 보면은 크게 차이점은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북한도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저 아이, 손자, 할아버지하고 엄마랑 서희 노는 모습, 그 모습도 크게 우리 시골의 모습하고 다르지는 않다. 자, 이제 이것은 그렇게 하고 통일로 가는 여러분 단계를 한번 봐봅시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전제했듯이 결코 여러분하고 먼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은 우리보다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더 밀접한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남북 적십자회담이 1971년도에 시작해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따라옵니다. 쭉쭉. 아까 앞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우리 김정은 대통령하고 2018년도 또 판문점에서 만나서 회담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수많은 과정들이 거쳐도 아직 통일이 현실적으로 올지 안 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죠. 뭐 내년에 될란지 후내년에 될란지. 자, 이것은 옛날에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꿈을 현실로 유라시아 고속열차 승차권인데요. 한번 봐보실까요? 서울에서 파리까지 간다. 비행기가 아니고 고속열차를 타고 가면은 그때 2025년에 이제 간다고 칩시다. 1월 1일 이제 12시에 출발을 해요. 1호차. 몇만 원입니까 지금? 85만 원 내면은 파리까지 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때 계산을 해놨는데 상상만 해도 굉장히 즐겁기는 합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우리나라 철도만이라도 통일이 안 돼도 철도만이라도 개통을 해준다면은 우리는 또 다를 거예요. 우리 경제는.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자, 위에 뭐라고 써놨어요? 제목이 뭐라고 써놨습니까? 기똥차네. 자, 차를 봐봅시다. 영국에서 해저 터널로 프랑스로 들어와가지고 쭉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 횡단철도, 몽고 횡단철도, 중국에 있는 한반도까지 우리 광양 순천까지 딱 온다고 생각해봐요. 야, 이거는 진짜 기똥찰 일이죠. 기똥찰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리학적으로는 절대 육지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실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상만 해도 얼마나 즐거울 것인가. 우리의 국격은, 우리의 레벨은 상상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그럼 여러분은 자동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참 안타깝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러면 요 출가 가출은 여학생 같대? 네, 여행을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편견 없이 바르게 보는 훈련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북한을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고 기성세대하고 여러분 세대하고 또 다를 거예요. 북한을 보는 시각은 달라지니까 그래서 제가 볼간자를 딱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보다 어떻게 보는 거요? 바르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치관이라 그러잖아요. 통일에 대한 가치관, 물론 인생 가치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더 북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소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봐봅시다. 왜 제가 타조 주문을 갖고 왔냐?
여러분 타조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도피하고 싶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고개를, 머리만 모래 속에다가 집어 여면은 눈에 안 보이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런 적이 참 많습니다. 어려우면은 눈을 감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렇다고 현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통일 문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내가 안 보고 싶다 해서 안 봐질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자, 퀴즈 하나 나가겠습니다. 퀴즈. 혹시 이거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내가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여러분 선배 같던데, 그 서울대 간호학과, 서울대인가? 그 어디에도 나왔죠? 그 뭐 텔레비에도 좀 나온 것 같던데, 내가 알 줄 알고 갖고 왔는데 아니네요. 자, 이 퀴즈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이윤수 자문위원님 그 태도 좋은 아이들 좀 체크해 놓으셨죠? 예, 알았습니다. 지금 태도 좋은 학생들이 저한테 지금 문자가 많이 있는데, 자,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이거는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방금 여러분들 그 매화관인가요, 여기가? 예. 매화관을 들어오다 보니까 베림박에, 우리 전문 용어로 베림박에 벽에 크게 붓글씨로 우리 전종구 서예가께서 중용의 말씀을 탁탁 적어놨더라고. 지자는 빼고 두자. 자, 그것을 다 묻진 않겠습니다. 혹시 오다 가다 그 중에 한 단어라도, 한 한자라도 기억한 친구들 있습니까? 혹시 아니 한자로 말을 해야죠. 여러분 바로 저 문 열면은 문 옆에 전종구 유명한 우리 동네 서예가인데, 그분이 선생님도 와서 봤어요. 보니까 중용에 있는 말씀을 걸어놨던데, 여러분 못 봤어요? 아니면 봤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예, 이것은 나중에 태도상으로 돌리기로 하고, 여러분 혹시 이번 시간 끝나고 나갈 때 배가 한번 봐보고, 또 밑에다가 친절하게 또 뭐라고 써놨어요? 해석도 다 써놓고 한자 도금을 다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면서 한번 봐보세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 위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한 방울 물은 바다를, 한 사람의 관심은 통일을. 적자를 여러분이 못 읽을 것 같아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 저, 대, 해. 아무리 큰 바다도 한 방울에 물이 모여서 바다가 이루어지듯이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나는 학생이니까, 나는 어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가 아니고 우리 민족사적인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관계가 있고 누구나 다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통일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모아야지 저렇게 한 방울이 바다를 이루듯이 바로 우리 통일 문제도 그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이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에 가는 길은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쉬지 말고 인내하고 가야 될 문제고요. 저 반대로 제가 아까 써놨습니다. 저 아픈 통일이 또 서로 소통을 하면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로 되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뭐가 피었어요?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 배도 고프고 해야 되니까 질문을 한두 개 받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하는데 질문 있습니까? 질문. 뭐 선생님 왜 그렇게 잘생겼어요? 이런 질문은 말고요. 질문 있어요? (5초) 질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들고 질문 없어요? 네, 있어요. 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예. 아까 남한이 33조고 북한이 1조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남한은 사람 수가 더 적은데 훨씬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국방부 예산을 신무기를 끊임없이 우리는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 무기에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하고 우리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땅이고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도 국방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기라고 하는 것이 신첨단 무기가 자꾸 나와요, 안 나와요? 자꾸 나옵니다. 그럼 새로 교체돼야 되고 또 새로 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어마어마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국방비만 줄여들어도 얼마나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질문 없습니까? 나중에 끝나고 이 도서상품권을 같이 나눠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졸업도 앞두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그럴 텐데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가 모르겠다. 10,000원짜리 하나 꺼내볼게요. 자, 이 10,000원짜리 제가 한번 이렇게 구겨보겠습니다. 아까워요? 네. 자, 구겼어요. 자, 이 구긴 돈을 여러분 이거 가지고 마트에 가면 10,000원짜리 줍니까 안 줍니까? 저요. 구겨졌다고 해서 9,000원치만 줘요? 아니요. 아니지요. 자, 이것을 반으로 예를 들어서 잘라서 유리 테이프로 붙여서 가져갔다 칩시다. 그 10,000원어치 같이 해요 안 해요? 해요. 합니다. 내가 마지막에 통일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꼭 하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혹시나 여러분들 사이에 이제 생활 나가다 보면은 이제 학생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상처도 많이 받고 급해질 때도 많이 있고 자존심도 많이 상할 때도 있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10,000원짜리가 아무리 구겨지고 아무리 이렇게 버려져도 그 10,000원의 가치는 하듯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 가치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10,000원짜리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과 소통의 실시간 뉴스 국민톡톡 TV